언급을 해주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예. 가장 강력한 후보로 나와 있어요. 물론 국민의힘도 뭐 심재철 전 의원이나 뭐 함진규 전 의원, 예. 또 지금 강용석 뭐 이 변호사도 출마 선언했다고 오늘 뉴스가 들어와 있던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제가 가장 뭐 이렇게 보이죠. 어떻습니까? 이 좀 승산이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분이 온 것 자체가 같은 그 한국 지방자치의 본령을 너무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이분이 대구시장 나간다면 나름대로 타당하죠. 네. 근데 경기도에 연고도 없고 본인도 연고 없다 이렇게 네. 뭐 그렇게 얘기했죠. 수긍을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지방자치라는 건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켜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. 근데 그 시안에 쫓겨와가지고 바로 주소지를 이제 금세 하루아침에 옮기고 네. 또 대구에서 그렇게 그 하루아침에 정치적 기반이 내 영원한 정치적 고향은 뭐 대구다 해놨던 사람이 경기도로 변한 건 오면 경기도민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. 그리고서 이제 또 시딩크 감독을 예를 들어갖고 실력만 있으면 됐지. 네.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 히딩크 감독은 이미 그 자신이 계신 곳에서 상당한 능력을 확인해 주신 분을 우리가 영입한 거거든요. 근데 이분은 지방자치에서 무슨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. 근데 그걸 벼랑간 히딩크를 끌어들여서 자기는 실력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된다 이렇게 네.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. 마이클 조던 있죠. 네. 마이클 조던. 농구의 신이죠. 네. 그분이 스포츠를 다 좋아해요. 골프도 해보고 야구도 해요. 예. 예. 그런데 농구 잘했다고 야구, 골프 다 잘하던가요? 분야가 그건 다른 아니더라고요. 겁니다. 근본적으로. 아. 그러니까 그런 설정 자체가 네. 도민을 우롱하고 어불성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분이 오면 저같이 경기도의 토박이 네. 아. 또 종합행정, 현장행정으로 그 단련된 사람은 네. 얼마든지 땡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했던 경기도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예. 여러 가지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했냐? 예,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가 그런 걸 해냈냐? 예.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.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, 그러니까 자신이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에 이런 개혁을 해낼 수가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평가가 나빴나요? 뭐 도민 만족도에서 17개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좋은 성적들을 네. 거뒀는데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분이 뭘 기준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정책적 지향점이 뭔데 그렇게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너무 희박하고 또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. 뭐 흘려들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도지사로 나온 다음에 뭔가를 이제 정책을 만들고 그러겠죠. 그걸 갖고 이제 정당하게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남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무시해버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.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예. 또 새로운 정책도 비교를 해봐야 된다. 예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보니까 후보님 페이스북에서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도 하고 계시고 예. 각을 정말 세게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 후보님께서 이렇게 예. 뭐 자부를 하시는 건가요? 그럼요. 그분은 일종의 그 대선을 2번이나 실패하고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낭인이 된 것처럼 벼랑간 경기도로 온 거기 때문에 네.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.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연고는 없지만 네. 그 경기도민 대부분이 아, 그런 거 아니냐 예, 예.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. 정부에서 다 이제 올라와서 사고 계시니까 예.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. 그 무슨 경기도민에 대한 막말이에요. 경기도민은 적어도 그렇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와가지고 나 경기도민의 연고 없지만 다 똑같은 처지 아니냐 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죠. 네. 아마 너무 옹색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경기도민이 보고 이제 판단하실 거다. 예. 결국에는 예. 그런 말씀. 지금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. 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
국힘 쪽에서도 아마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요. 거기 어. 국힘 쪽에 원래 경기도를 지켜온 사람의 입장으로는 네.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기엔 특히나 아니 하루아침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처지를 다 같은 사람의 취급을 하고 또 거기다가 그 옹색한 자기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니까 아마 도민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가 입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. 네. 저는 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인지도 말씀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좀 예. 여쭤볼게요. 그 지금 언론에서 볼 때는 김동연 대 유승민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이 여당 후보,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중에는 김동연 대표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도 출마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와 연대를 하면서 단일을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후보님이 인지도 이거 좀 어떻게 좀 만회를 해서 김동연 대표와 좀 인지도 싸움에서 이겨 나갈까 이런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? 저는 언론의 프레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음, 대선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높으니까 대선급으로 두 분을 늘 언론에 비치면서 빅매치 그래요. 네. 저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군소 후보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지금 그 언론에서.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. 네. 절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것이 바로 저 후보가 되기엔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초선만 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는 데 반해서 저는 국회의원을 5명을 갖고 있는 수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초지자체의 3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매번 나아져서 처음에는 52% 득표, 다음엔 60% 득표, 네. 그다음번엔 67% 득표까지 갔던 성과를 인정받았던 저 같은 사람이 인지도에서 불리한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일종의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보면 저만 유일하게 호감도가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지지도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. 네. 이제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최고위원 도전 때도 다 불리하다고 봤지만 어차피 국회의원들의 지명도가 훨씬 더 높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것을 까고 결국은 열어보니까 제가 됐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선거 과정 중에 저만 좀 더 인지도를 높여가는 과정 중에 지지도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. 네. 오늘도 이제 지역의 여론조사 보면 제가 상당히 강력한 또 지지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. 네.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김동연 후보의 인지도가 제 앞에 있을 뿐인데 그 인지도는 남은 경선 기간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일꾼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또 지방행정의 경륜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. 인지도는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극복될 건데 언론만 좀 제발 공정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.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